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 일시적 2주택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까지 여러분께 쉽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이란 무엇이냐? 이게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더불어서 온 국민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자, 기존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자, 그 집을 보유한 지 1년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분명히 2주택 상태지만은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 2, 3 법칙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지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때 이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취득 시점에 규제 지역이었으면은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고요. 그냥 비규제 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제도 혜택이 생겼을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원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 되는데 내 집 처분 후 바로 갈아타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빌라나 소규모 단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같은 1년 단위로도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이 있어요. 보통 봄, 여름, 가을이 상승 흐름이고 겨울에 좀 비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래가 뚝 끊겨버리다 보니까 내 거 팔고 갈아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전세를 주고 갈아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하면 너무 좀 과도하다 해가지고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부를 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3년 동안 양쪽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금리 인상 시점에서 하게 될 경우에 양쪽에서 시세 하락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23년에 이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이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2017년 4월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C주택까지 취득하면서 3주택자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A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세금을 내 거 다 냈겠죠. 자, 문제는 B주택을 처분했던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동안은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냐면 일단 A주택은 처분했기 때문에 없는 주택이고 두 채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까 1세대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뭐냐? 1년 후 매수, 1년 후에 매수했죠. 그리고 2년 보유, 그리고 3년 이내에 처분했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어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매수 시점의 주택수, 처분 시점의 주택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갈아타는 것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2021년 11월에 B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지만 취득 시점도 본다는 거예요. 취득 시점이 뭐예요? 2주택자였죠. A주택, B주택이 있었죠. 2주택자인데 네가 어떻게 일시적 2주택이 해당되냐? 해당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명확한 규정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기존 주택 보유하고 나서 1년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무조건 1주택자여야 되고요. 또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기존 주택, 신규 주택 합쳐서 2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할 때 1주택자 필수 요건이 추가됐음을 이번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되나요? 2020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2024년 5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7월에 C주택을 취득하면서 3주택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C주택은 2년 뒤에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과세를 받고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A주택을 2017년 2월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처분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취득 시에도 1주택이고 처분 시에도 2주택입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서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다주택자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꼼수를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취득 시 1주택, 처분 시 2주택 요건을 갖췄지만 이거는 3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1조 2주택 갈아타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주택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법원에서 그리고 국세청에서 앞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해석을 한다는 거 간단합니다. 기존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샀을 때 이것만 인정을 한다는 거고, 주택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절세 방안을 활용한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1주택 비과세 혜택과 1조 2주택 총정리,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가 과연 필수인지 아닌지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정리한 거 있거든요. 뒤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꼭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